자, 제목 좀 보세요. 얼굴엔 위장 크림, 양손엔 흉기. 이거 뭐 혹시 군사훈련 뭐 하는 그런 장면 얘기인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위장 크림을 바르고 양손에 흉기를 들었다고 하면 군사훈련 같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대 내나 지정된 지역에서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지난 8일 낮 서울 도심의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길거리에서 흉기를 양손에 들고 다니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일인데요. 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어허. 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거리입니다. 저 빨간 옷 입은 남성, 모자 쓴 남성 손에요,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처에 있던 시민이 곧바로 경찰에 지금 신고하는 모습이고요. 네네. 다른 시민이 지금 달려들어서 제압에 나섰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빨간 옷을 입은 이 남성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이고 지금 흉기를 하나 더 꺼내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시민이 이 남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몸을 날리기까지 하는 모습이고요. 아하. 그랬더니 유리병을 들고 이 시민이 지금 유리병을 들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허허. 지금요, 저 몹쓸 인간은 흉기를 들고 지금 보세요.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몸을 날리면서까지 저 몹쓸 인간을 제압하려고 했던 시민분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해자분이 이제 다른 곳에서 방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손님께서 이거 왜 방화를 하시냐 했더니 이 사람 네가 뭐냐 해갖고 이제 얼굴과 귀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서워서 많이 다치고 하셨으니까 저희 매장으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가해를 하려고 이제 저를 이제 저는 또 여기 또 딸내미가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저쪽으로 유인해서 죽일 거면 나 쫓아오라고 저를 이렇게 쫓아왔어요.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 시민분께서 영상 마지막 보면 저쪽으로 달아난 게 아니라 그게 유인책이었군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용감한 시민분이 저 반대편을 막 뛰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견 달아나는 것처럼 보였기도 했지만 그게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유인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 이 흉기를 든 남성이 굉장히 좀 무섭게 저항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거기서 만약에 충돌을 했다가는 본인의 뭐 부인, 딸, 어머나. 다른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유인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럼 본인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유인이 된 다음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는데 또 다른 시민 영웅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후 상황에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흉기를 든 남성이 네. 뭔가 이제 터덜터덜 혼자서 또 어디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에 이렇게 앉아버렸는데 네.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까만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나더니 네. 흉기를 발로 찹니다. 아하. 그러면서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흥분하지 않도록 뭔가 설득을 시도합니다. 네. 그 사이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아하. 경찰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네. 그 까만 옷을 입은 남성은 계속해서 흉기를 든 남성한테 설득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하. 결국 흉기 남성은 무사히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진짜 저분은요, 시민분인 걸로 추정되는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까지 저 몹쓸 인간을 흥분했던 인간을 좀 침착시키고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저렇게 정말 영웅같이 나타난 분은 평범한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예, 경찰관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시민에게 제가 해결할게요라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직접 이 남성 이제 찾아가서 왔는데 네. 가족 모임 참석을 해서 조금 일찍 나왔다가 저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직접 나간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분이 그냥 저 아까 보시다시피 무기를 뺐는데 실패를 하니까 네. 작전을 바꿨죠. 아하. 이렇게 햇빛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어. 윽박 지르거나 물게 뺏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힘든 일 있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강력반 생활을 오래 해서 경찰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선생님 도와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라고 계속 말을 해서 이분이 결국 이분이라기보다 이 남성이 결국 마음을 풀고 흉기를 자기 가방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출동한 다른 경찰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설득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준 덕분에 무사히 저분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강북의 시민들도 이렇게 평화를 찾았는데 저는 사실 정말 평범하지만 정말 어려운 말이 다른 분에게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세상에. 네. 저렇게 앞서 그 영상에 나왔지만 바로 곁에 앉아서 마음을 털어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힘든 일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 흉기를 들고 활보했던 남성의 마음이 그 다쳤던 마음 그리고 뭔가 도끼가 품었던 그 마음 악한 마음이 스르르 한순간에 녹아내렸었나 보면 그래도 세상에 흉기를 든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경찰이어도 퇴근 중이어도 얼마나 무섭진 않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칼을 던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해서 일단 다급하게 이렇게 설득을 막 했어요.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다쳤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거 좀 가방에 넣어라. 불안해서 내 옆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일단 가방에 넣어서 좀 몸이 굳잖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아들이 둘 있는데 애들 생각도 나고 그때 당시 좀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죠. 참 멋져요.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서 또 우리 경찰에 몸담았던 박성배 변호사님도 흐뭇하게 아마 이 장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몹쓸 인간요 어떻게 흉기를 2개씩이나 몸에 지니고 다녀요 대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건을 경험해서인지 우리 사회가 공동체 단위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 시민은 곧바로 신고하고 네. 다른 시민은 직접 제재에 나서는데 이 사건 당시에 가해 남성이 흉기 총 3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제재하던 시민과 경찰에 따르면 위장 크림을 바른 피의자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흉기에 공격당한 피해자 얼굴을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일단 피의자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지만 제지하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 협박이 적용될 만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지하던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경찰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이 사건 음주, 마약 여부, 흉기 소지 경위, 범행 동기 등을 폭넓게 조사 중이고 이상 동기 범죄 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일단은요 이 흉기 난동을 벌인 이 피의자는요 법의 처벌 따끔하게 받아야 돼요. 아무리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이건 법의 처벌 따끔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렸죠. 정말로 무고한 시민분들이 더 많이 다칠 뻔도 했는데 1차적으로 용기를 내주신 분 알려드릴게요. 인근 그 범행이 일어났던 흉기 난동이 일어났던 인근 과일가게 사장님이세요. 조유찬 씨. 조유찬 선생님 너무너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던 상황이에요. 정말 조유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력반 9년 정도 생활하셨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4팀의 이종우 경위님 어쨌든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차분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저 남성을 회유했던 그 정말 그 베테랑의 솜씨가 느껴졌습니다. 이종우 경위님도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두부 영웅분 멋지셨습니다.